이 왕벚나무는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본이 원산지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원산지이고 전 세계에도 일본이 원산지라고 다 알려져 있던 것이 왕벚나무였는데 1908년도에 프랑스의 신부님 한 분께서 이 제주도의 산 자락에서 이 왕벚나무의 자생지를 발견하게 되죠. 그 자생지를 발견을 하고 나니까 뭐야, 일본이 원산지라고 하는 그 말이 틀린 말 아니야? 그거 틀렸잖아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의 학자들 사이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퍼져나가면서 우리나라의 학자들은 왕벚나무는 원산지가 제주도의 산이다. 제주도의 한라산 중턱이 우리나라 왕벚나무의 자생지이다. 그리고 원산지라고 말을 하게 되었고, 일본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이 왕벚나무는 일본에서 오래전서부터 수백 년 동안 살아왔던 것이 왕벚나무이기 때문에 왕벚나무는 당연히 일본이 원산지야 하고, 일본 학자들하고 우리나라 학자들하고 서로 의견이 엇갈려 가지고 설왕설래 하던 것이 바로 왕벚나무입니다. 1908년도에 한라산에서 처음으로 왕벚나무를 자생지를 발견한 이후에 2018년도 1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나라의 국립수목원하고 명지대하고 가천대의 연구진들이 공동으로 제주도에 있는 왕벚나무의 유전자 검사를 시작을 한 겁니다. 유전자 검사를 시작을 해서 유전자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제주도에 있는 왕벚나무는 우리나라 산에서 흔히 자라고 있는 올벚나무 플러스 그냥 벚나무,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그냥 벚나무, 그러니까 벚나무의 원종이죠. 원종이거나 아니면 산벚나무의 잡종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가천대하고 명지대하고 국립수목원에서는 이 왕벚나무의 어머니는 올벚나무이고, 올벚나무와 아빠인 이 산벚나무나 벚나무가 합해져서, 아빠와 엄마가 합해져서 자연 교잡으로 만들어진 것이 왕벚나무라는 것을 밝혀냈죠. 밝혀내고 나니까 일본에서 왕벚나무라고 하던 것은 뭐야 하고 따져보니까 일본에 있던 왕벚나무는 바로 이 자연 교잡으로 만들어진 왕벚나무가 아니고 인공 교잡으로 만들어진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일본의 왕벚나무하고 우리나라의 왕벚나무는 전혀 다른 나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장미가의 왕벚나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벚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산에 가면 많이 만날 수 있는 올벚나무, 이 올벚나무가 엄마입니다. 엄마는 올벚나무이고 아빠는 벚나무이거나 산벚나무죠. 그래서 산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는 올벚나무와 벚나무와 산벚나무의 자연적인 교잡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자연 교잡으로 만들어진 것이 왕벚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왕벚나무를 알기 위해서는 엄마도 알아야 되고 아빠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왕벚나무와 올벚나무와 벚나무와 산벚나무 네 종류의 나무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징을 왕벚나무가 물려받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벚나무는 제주도가 원산지죠. 제주도가 원산지이면서
제주도에서 자생하고 있는 왕벚나무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프랑스의 선교사, 신부님이었던 프랑스의 신부님이 발견을 함으로 해서 왕벚나무가 제주도가 원산지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 왕벚나무의 유전자를, 제주도에 살고 있는 왕벚나무의 유전자를 세밀하게 분석해 보니까 이 왕벚나무는 바로 어머니가 올벚나무였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는 올벚나무였고, 그리고 산벚나무는 그리고 아빠는 바로 산벚나무죠. 아빠는 산벚나무이거나 벚나무, 요런 아빠와 요 올벚나무라는 엄마 사이에 태어난 것이 바로 자연교잡으로 태어난 것이 왕벚나무입니다. 그래서 왕벚나무는 조금 전에 설명했던 올벚나무와 산벚나무와 벚나무의 성질 특징들,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요 지금 보았던 네 나무는 아주 서로 비슷한 점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비슷한 점과 다른 점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데, 왕벚나무의 꽃을 보면 참 꽃은 대단하죠. 왕벚나무의 꽃이 나무 전체를 뒤덮고 있는 모습은 거의 정말 환상적입니다. 환상적으로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 보통 벚꽃놀이 한다 그러면 왕벚나무에 가서 왕벚나무 아래에 가서 벚꽃놀이 한다고 하는데, 사실 정확하게는 왕벚나무 아닌 털벚나무나 다른 올벚나무나 이런 벚나무 밑에 가서 벚꽃놀이를 했지, 사실 왕벚나무는 그렇게 흔한 나무가 절대로 아닙니다. 제주도에서도 한라산의 중턱에 아주 드물고 귀하게 자라는 것이 왕벚나무죠. 그래서 이 왕벚나무는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꽃이 이렇게 피죠. 이렇게 피는데 여기 가지가 있고, 작년에 있던 가지가 겨울 내내 붙어 있다가 이 가지에서 새 잎이 돋아나기도 전에, 이렇게 꽃이 달리는데, 이 한 군데에서 이렇게 4개 정도의 지금 꽃이 모여서 달려 있는데, 꽃은 3개에서 6개 정도가 모여서 달립니다. 이렇게 모여서 달리는데, 이 꽃을 보면 여기 멀리서 보더라도 요 꽃자루에 털이 많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하얗게 보이는 것이 바로 털이죠. 털인데 자세히 보니까 이 털은 정말 털이 많습니다. 이 꽃자루에 털이 잔뜩 많이 있다. 잔뜩 많이 있고, 꽃받침통에도 털이 잔뜩 많다 하는 것이 바로 왕벚나무인데, 이 왕벚나무의 어머니인 올벚나무, 엄마인 올벚나무는 꽃이 전체적으로, 나무 전체가 꽃이 피었을 때 보면 거의 붉은빛이 많이 돌죠. 이렇게 분홍빛이 많이 나는 연한 홍색으로 꽃을 핀다고 하는 것이 올벚나무이고, 올벚나무는 벚나무들 중에서 꽃이 또 가장 먼저 핀다. 가장 먼저 핀다고 해서 가장 일찍 피는 꽃으로 알려진 것이 바로 올벚나무인데, 올벚나무도 조금 전에 보았던 왕벚나무와 똑같이 여기 꽃자루에 털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꽃자루에 보면 털이 잔뜩 많이 있고, 꽃받침 통에도 털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런 공통점으로 엄마의 꽃자루의 털과 꽃받침 통의 털을 물려받은 것이 바로 왕벚나무이죠. 거기에 비해서 아빠인 산벚나무는 여기에 보면 여기에 꽃자루에 털이 없습니다. 꽃자루에도 털이 없고 꽃받침통에도 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빠의 털은 털이 없는 것은 물려받지 않고, 털이 있는 올벚나무에 엄마의 털을 물려받았는데, 벚나무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붙지 않는 벚나무,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벚나무, 우리 보통 기본종이라고 하는 이 벚나무도 보면은 요 꽃자루에 털이 없습니다. 그래서 털이 없어서 여기 보면
털이 없어서 매끈하죠. 여기 털이 없어서 매끈하다. 작은 꽃자루에 털이 없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꽃받침통에도 털이 없습니다. 그래서 꽃받침통과 작은 꽃자루에 털이 없는 이 벚나무,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벚나무는 아빠이고, 3번 나무도 털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3번 나무도 왕벚나무의 아빠입니다. 아빠인데 거기에 비해서 5번 나무는 털이 많아서 5번 나무의 꽃자루와 꽃받침통의 털을 왕벚나무가 그대로 물려받았다. 그대로 물려받았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진 것이 왕벚나무인데, 이 왕벚나무는 보면은 또 암술대가 또 재미있습니다. 암술대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암술대이고, 요 아래 초록색 부분이, 동그란 부분이 요게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이죠. 요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에는 털이 없습니다. 털이 없고, 암술대도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암술대인데, 암술대의 절반 정도를 잘라서 절반 정도의 위쪽에는 털이 하나도 없습니다. 털이 없는 반면에 절반쯤의 아래쪽에는 하얀 털이 밀생한다 그러죠. 촘촘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흰색 털이 촘촘하게 많다 하는 것이 바로 왕벚나무인데, 올벚나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올벚나무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 씨방에 털이 없는 것은 왕벚나무와 올벚나무, 요거 올벚나무이기 때문에 올벚나무와 왕벚나무는 씨방에 털이 없는 것도 같고, 암술대 아래쪽에만 털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올벚나무나 왕벚나무가 똑같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산벚나무는 아빠인 왕벚나무의 아빠인 산벚나무는 여기 씨방에 털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암술대에는 아래쪽에 털이 없다 하는 것이 아빠인 산벚나무이고, 벚나무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벚나무도 또한 마찬가지로 아빠인데, 아빠인 요 암술대에는 털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벚나무나 삼벚나무는 암술대에 털이 없지만은 올벚나무에 있는 요 털이 그대로 왕벚나무의 유전이 돼서 왕벚나무의 암술대 아래에는 털을 잔뜩 많이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그대로 빼박은 것이 붕어빵인 것이 왕벚나무인 듯한데, 꽃에서도 왕벚나무와 올벚나무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올벚나무의 꽃받침통을 보면은, 올벚나무의 꽃받침통은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가 볼록하게 부풀어 있죠. 부풀어 있고 꽃받침통이 여기까지 있는데, 꽃받침통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꽃받침통인데, 꽃받침통의 아래쪽 부분이 항아리처럼 부풀어 있다. 이렇게 항아리처럼 부풀어 있는 것이 바로 올벚나무의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올벚나무 꽃을 보면 여기가 동글동글 항아리처럼 동글동글하다고 하는 꽃받침통의 아랫부분이 동글동글한 항아리의 모양을 하고 있으면 올벚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왕벚나무는 그 꽃받침통의 아랫부분이 여기가 항아리처럼 부풀어 있지 않고 밋밋한 요게 원통꼴이라고 하죠. 원주형이라고 하고 원통꼴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원통 모양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 왕벚나무이고, 그리고 벚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벚나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원통 모양을 하고 있죠. 꽃받침통이 원통 모양을 하고 있고, 산벚나무도 원통 모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올벚나무만은 꽃받침통의 아래쪽 부분이 항아리처럼 부푼다고 하는 이러한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올벚나무는 또 쉽게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보면은, 열매는 왕벚나무나 올벚나무나 산벚나무나 모두 다 열매가 검게 있게 되죠.
요 까맣게 열매가 익는다고 하는 것은 올벚나무나 왕벚나무나 산벚나무나 벚나무나 모두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다만 꽃이 피어 있을 때 여기 꽃자루에 털이 있던 왕벚나무는 여기 꽃자루에 털이 있던 왕벚나무는 열매가 익었을 때 보면 열매 자루에도 털을 잔뜩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올벚나무도 꽃이 피었을 때 꽃자루에 털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열매 자루에도 털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산벚나무는 열매 자루에 털이 없습니다. 산벚나무나 아무것도 붙지 않는 벚나무는 여기에 열매 자루에 털이 없고 벚나무도 또한 마찬가지로 털이 없습니다. 털이 없는데 요 기본종이라고 하는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이 벚나무는 꽃이 피었을 때 보면 여기에 꽃대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꽃대축이라고 해서 한자로는 화서축이라고 하는데 여기 작은 꽃자루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작은 꽃자루가 있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작은 꽃자루들이 이렇게 있어서 꽃이 달리는데 작은 꽃자루의 아래에 이 부분을 우리들은 화서축, 한자로는 화서축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꽃대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꽃대축이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벚나무죠. 벚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왕벚나무는 그 꽃대축이 너무나 짧아서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초록색 부분이 포라고 하는 꽃사계인데 꽃사계 속에 그 꽃대축이 숨어 있을 만큼 요 길이가 꽃대축의 길이가 짧아서 보이지 않는 것이 왕벚나무이고 또한 올벚나무도 마찬가지로 그 꽃대축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꽃대축이 보이질 않고 또 산벚나무도 또한 마찬가지로 그 꽃대축이 보이지를 않지만은 기본종이 되는 벚나무는 그 꽃대축이 뚜렷하게 보인다 하는 것이 바로 벚나무이기 때문에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벚나무이기 때문에 이 벚나무의 열매를 보면 꽃이 피었을 때 꽃대축이 있었기 때문에 열매에도 열매자루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열매자루축이라고 해서 한자로는 과경축이라고 하죠. 이러한 과경축, 열매자루의 축이 뚜렷하게 있으면은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기본종이 되는 여기 아무것도 붙지 않는 기본종이 되는 벚나무이고 나머지 왕벚나무는 그러한 꽃대축이 없었기 때문에 열매자루축도 없고 올벚나무도 꽃대축이 없었기 때문에 열매자루축도 없고 산벚나무 또한 마찬가지로 꽃대축이 없었기 때문에 열매자루축을 보면은 요 산벚나무의 열매자루축이 이렇게 조금 보이지만은 거의 없다. 그래서 열매자루축이 거의 없는 것이 산벚나무. 이렇게 해서 벚나무 네 종류들은 그렇게 해서 쉽게 구별을 할 수 있게 되고 요 왕벚나무의 잎에 여기를 잎밑이라고 하고 여기를 잎끝이라고 하는데 잎끝 한자로 엽두이고 엽저입니다. 요 엽저 부분에 바로 이 부분이 바로 확대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잎자루의 끝부분이죠. 잎자루의 끝에 샘물질이라고 하는 한자로 선체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자로는 선체이고 우리말로는 샘물질이 잎자루의 끝부분에 샘물질이 두 개가 있는 것이 왕벚나무인데 올벚나무는 그 샘물질이 잎자루의 끝에 이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잎의 끝, 그래서 잎밑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잎밑 요 부분에 요 샘물질이 하나 두 개가 있다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올벚나무이고 나머지 산벚나무도 보면은 왕벚나무와 똑같이 잎자루의 끝에 샘물질이 두 개가 있고 또한 벚나무도 또한 마찬가지로 잎자루의 끝에 샘물질이 두 개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리고 다른 나무들은 다 어린 가지에 털이 없는데, 왕벚나무를 보면 왕벚나무의 어린 가지는 털이 잔뜩만 있죠. 어린 가지에 털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주도가 원산지인 왕벚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올벚나무는 왕벚나무의 엄마이기 때문에 올벚나무도 어린 가지에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가지에 뚜렷하게 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올벚나무하고 왕벚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아빠인 산벚나무는 어린 가지에 털이 없고, 그리고 벚나무,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벚나무도 어린 가지에 털이 전혀 없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벚나무는 올벚나무의 엄마가 올벚나무이고 아빠가 산벚나무나 벚나무인데, 대부분의 유전인자를 왕벚나무는 올벚나무에서 물려받았다고 하는 것이 맞고, 아빠인 산벚나무나 벚나무의 유전자는 그렇게 많이 물려받지 않은 그러한 나무가 바로 제주도에 자생지가 있는 왕벚나무였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